안녕하세요. 자, 요즘 한간에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말이 많죠. 따라서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지만 이번에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차 3법이라는 통일된 단일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전월세 신고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속칭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참고로 이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계약갱신 요구권을 우리 사회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도 표현하죠. 이 점 유념하시고요. 자, 집 없는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 소위 이 임대차 3법 중에서 이 계약갱신 청구권제 및 전월세 상한제와 관계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20년 7월 31일 날 개정 공포되어서 당일로부터 즉시 시행되게 되었고요. 이 전월세 신고제와 관계된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8월 18일 개정 공포되어서 이 금년이 아닌 내년, 즉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를 합쳐서 임대차 3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요. 즉, 이 세 가지 제도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 임대차 3법이 동시에 시행되게 되면, 동시입니다. 동시에 시행되게 되면, 이 특정한 지역입니다. 및 특정한 금액 이상의 전월세 거래는 30일 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이에 따라 이 전월세 거래 신고제 시행 지역의 전월세 시세 정보 등 임대차 시장의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이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임대료 상한제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자, 더 나아가서 이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 임대소득에 대한 세원도 확인 가능하게 되어서 이 탈세를 방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특히 이 전월세 신고제는 이 모든 전세 월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한 지역입니다. 이 특정한 지역과 특정한 금액 이상의 전월세 거래, 특정한 금액 이상의 전월세 거래만 신고 대상이 되는데, 이 전월세 신고제는 시행일이 내년 6월 1일로 되어 있어서 아직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 어느 지역이 신고 대상 지역인지, 그리고 이 보증금이나 월세가 얼마 이상인 경우에 이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가는 시행령이 개정돼서 거기에 규정되어야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임대차 3법 중에서 이 전월세 신고제만은 그 시행일을 굳이 내년 6월 1일로 연기한 이유는 이 국토교통부 임대차 신고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검증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이 임대차 3법이 동시에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이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 내년 6월 1일 이후에 임대차 3법이 효율적으로 제대로 작동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임대차 3법 중에서 전월세 신고제를 제외한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즉 임대차 2법과 관련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만 살펴보기로 하고, 이 다음에 이 전월세 신고제에 관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인 대통령령이 개정되게 되면, 그때 가서 이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그 임대차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물건에는 부동산과 동산이 있듯이 임대차에도 크게 부동산 임대차와 동산 임대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차에도 부동산이 건물과 토지가 있듯이 부동산 임대차에도 건물 임대차와 토지 임대차가 있습니다. 또한 건물 임대차에도 주택 임대차라든가 상가 건물 임대차, 기타 건물 임대차, 예를 들면 공장 건물 임대차라든가 창고 건물 임대차 등 여러 가지 임대차가 있고요. 자, 이러한 임대차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주택 임차인과 상가 건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이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가 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2001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그 당시부터 상가 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규정되어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상가 건물 임차인에게 최초 임대차 계약 기간을 포함해서 총 10년입니다. 총 10년 동안의 임대차 기간이 보장되고 있었는데, 자, 이와는 대조적으로요, 우리 주택 임대차에 대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는 그러한 계약갱신 요구권 규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세입자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다는 뜻이고, 따라서 집주인이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는 한 이 임차인인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소한의 임대차 기간인 2년만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최근에 정부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집값 및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그에 따른 집 없는 세입자의 주거생활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에서 이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에 주택 임차인에게도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하고 그 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도 일정한 한도까지만 증액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개정 내용의 핵심을 보면요, 이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이 세입자인 임차인은 종전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즉 임대차 기간 만기 1개월 전까지입니다.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자, 다만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자, 2020년 12월 10일이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그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1개월 전까지 아니에요. 2개월 전까지, 즉 임대차 기간 만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2년 계약이 끝나고 추가로 2년 동안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4년이라는 임대차 기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는 직전 임대차 계약 임대료의 5%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상한선을 넘어서 정액할 수 없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자, 주의할 점은요, 이 세입자인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이 집주인인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총 9가지가 있습니다. 9가지예요. 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직계 존속 비속, 이걸 직계 존비속이라고 그러죠. 직계 존속은 뭐 집주인의 부모님, 또 할아버지, 비속은 이제 자녀, 뭐 손녀, 손자 이거죠. 그래서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직계 존비속이 당해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주택임대차 3법은 부동산 거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에 대한 법 규정 해석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점도 많고요. 그리고 집주인의 소유권 행사에 대한 자유와 집 없는 세입자의 보호 사이에 이념적인 갈등 내지 충돌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모두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반드시 뵙도록 하겠습니다.